차교수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벌써 70번째 시간인데 오늘도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양자역학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가군동량 측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기 어떤 입자의 파동함수가 주어졌습니다. 파동함수가 어떻게 주어졌냐면 cxz exponential 마이너스 알파 r 제곱 이렇게 주어졌는데 c하고 알파는 상수입니다. 그리고 이 입자에 대해서 두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이 파동함수로부터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가군동량의 Z성분입니다. 가군동량의 Z성분을 측정할 때 측정값이 H바가 될 확률을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문제는 그 가군동량의 크기의 제곱 L제곱의 기대값을 구하라 라고 하는 문제인데, 이때 이 문제는 스페리컬 하모닉스 몇 가지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스페리컬 하모닉스 0, 0, 1, 0, 1 플러스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 0, 2 플러스 마이너스 1, 2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런 것들의 형태가 이 구좌표계로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 이 문제 푸는 것과 연관된 양자역학의 기초를 조금 공부하겠습니다. 뉴턴 역학과 양자역학이 이제 상당히 다른 점도 있지만 비슷한 점도 있습니다. 뉴턴 역학에서는 물체의 상태가 무엇으로 정해지냐면 그 물체의 위치와 선운동량을 알면 정해진다라고 하는데, 뉴턴 역학에서는 물리량을 직접 뉴턴의 운동법칙을 풀어서 구하죠. 이랬을 때 모든 물리량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위치와 선운동량이 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물리량 Q가 있다면 그 물리량 Q는 X와 P의 위치와 선운동량의 함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양자역학에서는 물리량이 연산자로 대표되죠. 그리고 그 물량에 대한 측정값은 연산자를 내가 지금 측정하려고 하는 상태의 파동함수를 가지고 기대값을 구해서 구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양자역학의 물리량은 뉴턴 역학의 물리량과 긴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어떤 관계가 있냐면, 자, 뉴턴 역학의 물리량 QXP에 대응하는 양자역학의 물리량의 연산자는 어떠냐면, 지금 뉴턴 역학에서 어떤 물량이든지 X와 P 함수라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그 X자리에 X의 연산자, X는 뭡니까? 위치죠. 그러니까 위치 연산자. 그리고 P자리에 P는 선운동량이니까 선운동량 연산자를 대입하면 그 물리량의 연산자를 구해준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양자역학에서의 연산자의 형태는 어떤 기저를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표현 방법이 다르죠. 예를 들어서 위치 기저를 이용한다라고 하면 위치 연산자는 그냥 X 이렇게 쓰면 되고, 선운동량 연산자는 마이너스 IH바 파셜 X분의 파셜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물리량에 대응하는 연산자가 있다면 그 연산자를 이제 측정했을 때 그 측정값은 무엇으로 대표되냐면 기대값으로 대표되죠. 기대값은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값으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문제에서는 가군동량 기대값을 이제 물어봤으니까 여기다가 가군동량 연산자를 대입하면 되죠. 자, 이 분모는 파동함수의 크기의 제곱인데, 이 파동함수가 규격화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분모가 1입니다. 만약에 규격화되어 있지 않으면 이 분모를 여기다 써야 되죠. 오늘 우리 문제에는 파동함수가 규격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C가 그 앞에다가 어떤 상수를, 규격화 상수를 곱하면 규격화가 됐을 텐데, 이미 상수, 이제 모르는 상수 C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규격화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 분모도 우리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대값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렇게 썼다고 한다면, 이게 브라켓 노테이션을 이렇게 썼습니다. 기대값을. 이렇게 쓴 것은 추상적인 표현이고, 계산하려면 기저를 정해야 되죠. 그래서 기저에서 대표한 다음에 기대값을 이제 구하는데, 자주 이용이 되는 기저가 바로 뭐였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위치 기저가 있고, 이 위치 기저는 어떻습니까? 그 위치 기저의 성질은 위치 연산자의 고유함수로 된 기저죠. 그래서 위치 연산자의 고유함수가 X 캣이다 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위치 기저의 기저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식이 되겠고, 그러면 이 기저는 무엇을 만족합니까? 오소노멀 프로퍼티하고, 그래서 XX 프라임은 요건 이제 그 X가 연속적인 값이니까 요 오소노멀한 프로퍼티가 요 디렉 델타 함수로 이렇게 주어지죠. 그리고 요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캘프라로 만들어서 다 더하면 요건 아이덴티티 연산자가 된다는 거. 이게 이제 컴플리트네스 프로퍼티죠.
그리고 이제 기저를 어떤 물리량의 고유 벡터든지 다 기저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연산자 Q의 고유 벡터로 된 기저라고 한다면 그 얘기는 바로 이게 됩니다. 연산자 Q의 고유값은 QN이고 고유 벡터는 QN 캣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고유 벡터는 뭘 만족합니까? 오소노멀 프로퍼티를 만족하죠. 오소노멀 프로퍼티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컴플리트네스 프로퍼티는 이렇게 되는데, 우리 이렇게 기저를 이용한다고 하는 것은, 자, 이거는 기저하고는 관계없는 추상적인 표현이라고 한다면 필요한 곳에다가 이 기저를 집어 넣으면은 우리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 기저로 이제 한번 계산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자, 요거 우리 분모는 1이라고 놓겠습니다. 요 분모는 이제 이 파동함수가 규격화되어 있다는 게 1이라고 쓸 수가 있고, 만약에 규격화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이 절대값의 제곱을 이제 구해가지고 절대값의 제곱을 전 공간에 대해서 다 적분한 요걸 구해가지고 분모로 나누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걸 구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컴플리트네스 프로퍼티, 아이덴티티, 컴플리트네스 프로퍼티를 표현한 걸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요 두 군데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위치 기저에서는 컴플리트네스 프로퍼티가 X 브라, X 캣을 X에서 다 적분한 거라고 그랬으니까 요 양쪽에 이렇게 적분하면 되겠죠. 그러면 요 앞부분, 요게 바로 무엇입니까? 요게 파동함수의 스타가 되겠습니다. 파동함수의 컴플렉스 컨주게이션이 되죠. 그리고 연산자를 X 프라임에서 이제 대표하는 게 되죠. 그건 어떠냐? 요 Q 연산자는 Q 연산자가 요 위치하고 위치 연산자하고 선동량 연산자에 어떻게 의존하는지 함수로 주어지고 거기다가 델타 X 마이너스 X 프라임을 여기다 곱해줘야 되는데 요건 로컬 연산자다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역시 파동함수가 되니까 요걸 이제 적분을 하는데 X 프라임에 대해서 한번 적분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X 프라임 짜리를 X로 바꿔 쓰면 되죠. 그래서 이런 적분을 한 것이 이 분자에 나오는 것이고 이제 분모가 1이면 이게 바로 위치 기저에서 계산한 기대값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떤 QN이라고 하는 물리량에 대한 기대값을 구하는데 바로 그 물리량을 기저로 구하면 어떻게 되냐? 그 물리량을 기저로 구하면 여기다가 요 아이덴티티를 이렇게 집어넣는 게 됐죠. 집어넣을 것 같으면 요 가운데 요거에서부터 우리 뭘 이용할 수가 있냐면 이게 지금 QN이 Q의 기저다라고 하는 거로부터 요 식을 그대로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 QN에다가 요걸 이용하면 요 넘버 QN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넘버 QN 이렇게 됐으니까 넘버가 앞으로 빠져나가면 요 놈이 바로 뭐가 됩니까? 오소노멀 프로퍼티가 되죠. 그래서 요거 델타 NN 프라임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 델타 NN 프라임을 우리 적분은 더하기를 다 해버립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N 프라임에 대해서 먼저 다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N 프라임을 N으로 그냥 바꿔 쓰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N 프라임을 N으로 바꿔 쓰면 이렇게 되는데 이 QN은 넘버이고 요거하고 요거는 서로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컴플렉스 컨주게이션 관계가 있으니까 요거 절대값의 제곱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고 우리가 이제 곧 보게 되겠지만 이렇게 Q에 대한 기대값은 이제 무엇만 측정하냐면 QN이 이제 고유값입니다. 고유값에다가 그 고유값이 나올 확률을 오른쪽에 있는 요게 절대값의 제곱의 확률이죠. 그렇게 곱하면 기대값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대값은 평균값 구하는 거하고 똑같죠. 평균값은 어떤 측정값이 있으면 그 측정값 곱하기 그 측정값이 나올 확률을 곱해가지고 다 더하면 그러면 평균값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대값을 이렇게 구했을 때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걸 양자역학에서 기대값의 통계적 해석이라고 하는데 아까 어땠습니까? 지금 QN이라고 하는 물리량의 기대값을 구하는데 그것을 QN의 고유 벡터를 기준으로 해서 구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면 상태 벡터가 푸사인 상태에서 연산자가 Q인 물리량을 측정하면 그러면 측정할 때마다 무엇이 측정이 돼요? 아무거나 측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Q의 고유값 중에 하나가 측정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고유값이 측정이 되고 이걸 다 이렇게 더했다고 하는 것은 요 옆에 붙은 거, 요게 바로 뭐가 됩니까? 그 고유값을 측정할 확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측정을 하면 이렇게 한번 이제 어떤 Q를 측정하려고 측정을 딱 합니다. 그럼 측정하면 봤다는 뜻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뭐가 되냐면 요 파동함수는 바로 고유 벡터로 바뀐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측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걸 똑같은 상태에서 한번 측정하고 나서 또 측정하면 뭐가 되냐면 똑같은 고유값이 이제 이 고유 상태로 됐으니까 똑같은 고유값이 계속 측정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게 여기다가 동전을 하나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 동전이 앞이 위로 갈지 뒤가 위로 갈지는 지금 모르죠. 그 확률로 절반씩이죠. 근데 딱 보면 어떻습니까? 딱 보면 이제 앞이 위로
위로 갔으면 앞이 위로 갔죠. 그러면 그 다음에 봐도 어떻습니까? 이거 중간에 바뀌지는 않죠. 자, 그게 바로 이 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양자역학에서는 이걸 갖다가 한번 Q를 측정할 것 같으면 그 파동함수가 고유 벡터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영어로 콜랩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콜랩스는 어떤 뜻이냐면 붕괴한다는 뜻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바뀐다는 뜻도 있고 그다음에 귀착한다는 뜻도 있고, 그런데 하나로 정해진다라는 뜻으로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딱 보면 지금 본 그 고유값으로 정해진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문제를 풀 때는 파동함수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 파동함수 이렇게 주어진 것을 여기서 이제 LZ를 측정했을 때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파동함수가 LZ의 고유함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이걸 구좌표계로 전개하면 좋습니다. 우리 이 각운동량의 고유함수는 구조함수죠. 스페리컬 하모닉스 아까 주어진 것이죠. 그러면 구좌표계로 전개를 할 것 같으면 어떤 구조함수로 전개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각조화표를 구좌표로 바꿀 때는 어떻게 하냐면 x는 뭐가 됩니까? r 사인 세타 코사인 파이가 되고 y는 r 사인 세타 사인 파이가 되고 z는 r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파동함수를 구좌표계로 다 쓸 것 같으면 여기 r 제곱은 이거는 이제 구좌표계로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두고 xz만 할 것 같으면 푸사의 xyz가 cxz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알파 r 제곱인데 이놈은 어떻게 쓸 수가 있겠습니까? 요거 xz 했으니까 r 제곱하고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코사인 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아까 봤더니 이 사인 세타하고 코사인 세타가 들어있는 요거 두 개가 이렇게 들어있는 항이 바로 뭐냐면 각운동량이 2인 L이 2인 스페리컬 하모닉스 구조함수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요 파이는 뭘로 되어 있냐면 익스포넨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 파이를 코사인 파이를 익스포넨셜 함수로 바꿀 수 있는데 그때 우리 바꿀 때는 뭘 이용합니까? 바로 오일러 공식을 이용하죠. 익스포넨셜 플러스 마이너스 i 파이는 코사인 파이 더하기 마이너스 더하기 빼기 i 사인 파이니까 익스포넨셜 플러스 i 파이하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 파이를 더할 것 같으면 요 놈이 없어집니다.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더하니까. 그리고 2배의 코사인 파이가 되니까 그거 더한 걸 둘로 나눈 거,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한 게 요게 바로 코사인 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걸 우리가 어떻게 표시할 수가 있냐면 우리 앞에서 준 표에서 우리 뭘 합니까? 스페리컬 하모닉스의 L이 2인 그리고 M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걸 볼 것 같으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하고 익스포넨셜 플러스 i 파이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 파이 이렇게 되죠. 플러스 1일 때는 플러스 i 파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i 파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놈을 어떻게 바꿔 쓸 수가 있냐면 여기에 요 계수가 이렇게 있으니까 요 계수도 써야 되겠죠. 요 계수를 써가지고 다시 고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15분의 2파이 된 데고 2 이렇게 된 거는 15분의 8파이를 2로 나눴습니다. 그러면 4로 나눈 것이니까 15분의 2파이하고서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뭐가 됩니까? y2 플러스 1이 되고 y2 마이너스 1 하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빼고 나면 요게 이제 익스포넨셜 i파이하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파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파동함수를 이렇게 알았으니까 우리 문제가 바로 무엇입니까? h바가 될 확률을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파동함수는 어떻게 주어졌어요? 파동함수는 여기 계수가 이렇게 되고 여기 구조함수 y2 플러스 1 더하기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 구조함수는 바로 무엇이냐면 각운동량 연산자의 고유 상태죠. 각운동량 연산자는 무엇으로 구하냐면 L제곱과 LG로 구합니다. 그래서 그 고유값 방정식을 쓸 것 같으면 YLM에 L제곱을 적용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L 더하기 1이 되죠. 그리고 H바 제곱하고서 YLM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그리고 LZ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MH바 YLM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온 이런 고유 상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우리 LZ를 우리 그 연산자, 위치 기저에서의 연산자로 표현하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IH바 파셜 5는 파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직접 이걸 계산할 수가 있어요. y2 플러스 마이너스 1 요거에다가 여기 LG를 해볼 것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파이만 편미분하는 거죠. 파이만 편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파이 편미분하면 여기 익스포넨셜 플러스 i 파이를 파이로 편미분하면 그냥 i만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 파이를
파이로 편분하면 마이너스 i만 튀어나오죠. 그래서 여기다가 LG를 할 것 같으면 뭐가 나오냐면 여기 Y2 플러스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IH바 파셜 파이분의 파이를 한 건데 아까 한 것처럼 파이만 편분하면 뭐가 튀어나옵니까? 네, 플러스 H가 튀어나오기도 하고 마이너스 H바가 튀어나오기도 하고 똑같은 게 튀어나오죠. 이게 바로 무슨 얘기입니까? 고유값이 Y2 플러스 1의 고유값은 플러스 H바고 Y2 마이너스 고유값은 마이너스 H바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놈은 고유값이 플러스 H바짜리고 요놈은 뭡니까? 고유값이 마이너스 H바짜리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기대값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측정했을 때 이제 기대값을 구하는데 그 중에서 H바가 될 확률을 구하라라고 했으니까 기대값을 구하는데 우리 무엇을 먼저 구하냐면 우리 이제 기대값을 구하는 건 이런 식으로 구해줬죠. 그리고 아까 통계적 해석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에 기대값이 이렇게 딱 나오고 기대값이 나오고 요놈이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요놈이 기대값 QN이 측정될 확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소 노멀 프로퍼티에서부터 뭘 하냐면 요거 스페리컬 하모닉스도 가군동량의 고유함수이기 때문에 가군동량의 고유함수들은 전부 다 오소노멀 프로퍼티를 다 만족하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YLM을 요거 브라켓 노테이션으로 쓸 것 같으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저거 LM하고 L', M'의 브라켓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YLM 스타하고 YL', M''을 오메가는 고체각이라고 하죠. 입체각이라고도 하고, 이 입체각은 어떻게 된 겁니까? 입체각은 D 세타, 사인 세타, D 파이입니다. 그래서 세타에 대해서 적분할 때는 제로에서부터 파이까지, 그 다음에 D 파이에 대해서 적분하면 제로부터 2파이까지 적분할 것 같으면 전체 공간에 대해서 구표면 전체에 대해서 적분한 게 되죠. 이 적분이 바로 뭡니까? 오소노멀 프로퍼티라고 하는 것은 요거 델타 LL', 델타 MM'이 된다고 하는 게 이제 오소노멀 프로퍼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여기 파도함수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우리 여기서부터 우리 이제 기대값은 LZ에 대한 기대값은 이렇게 주어진다고 했으니까 요거 우리가 분모는 나중에 계산하겠어요. 먼저 분자를 계산하기 위해서 LG 푸사를 먼저 계산합니다. LG 푸사를 먼저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 LG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뭐가 나옵니까? 여기서는 플러스 H바가 나오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H바가 나오죠? 자, 이렇게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적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요 적분한다는 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적분한다고 하는 것은 왼쪽에다 요걸 곱해가지고 컴플렉스 콘주게이트를 만들어서 곱해가지고 다 적분한다는 뜻입니다. 다 적분할 때는 어떻게 해요? R에 대해서 적분하고 세타에서 적분하고 파이에 대해서 적분해야 되죠. 그래서 요거 다 적분할 때 제곱했으니까 15분의 2파이가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C의 제곱이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R에 대해서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 R제곱 있고 또 R제곱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 구 표면에서의 넓이 요소는 dr r 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dr r 제곱이 또 있으니까 여기 이제 r 6승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r 6승 곱하기 요거 제곱했으니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 알파 r제곱 제곱했으니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알파 r제곱 이렇게 되는데 자 요건 우리 적분 안 할 예정입니다. 왜냐면 요거 그냥 적분하면 어떤 숫자 값이 되죠. 적분 꼭 할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분자 분모에서 요게 이제 다 상쇄돼서 나가요. 그리고 이제 뭐가 됩니까? 여기에 아까 이제 곱하는데 요 놈을 뒤로 곱하면 요 놈들을 곱한 게 전부 해서 4항이 나오겠죠? 그 4항 나올 때 처음에는 요거 곱한 거 y2 플러스 1 제곱한 거 그 다음엔 어떻게 하냐면 y2 플러스 1 스타에 y2 마이너스 1 곱한 거 그 다음엔 y2 마이너스 1 스타 곱하기 y2 플러스 1 한 거 그 다음엔 y2 마이너스 1의 절대값 곱한 거 하는데 요건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오소노멀 프로퍼티에서 요 적분은 1이 되죠. 그리고 요 적분은 뭐가 돼요? 0이 되죠. 또 요 적분은 뭐가 돼요? 0이 되죠. 요 적분은 뭐가 돼요? 1이 되죠. 그래서 요거 다 계산할 것 같으면 뭐가 되냐면 이제 요게 됩니다. 요거 1하고 마이너스 1만 마이너스 h만 나오고 다 이제 이렇게 남게 되죠. 그리고 이제 분모 적분합니다. 분모 적분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다 아까 한 거하고 똑같이 하고 요 놈이 다 하는데 요거 LG만 없는 거죠. 그대로 다 적분하는 거죠. 그러면 요 적분하면 요거 뭐가 되겠어요? 요거 적분하면 여기서도 4항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2항은 여기고 2항은 1이니까 요건 2가 나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요건 뭐가 됩니까? 요거 전체적으로 2하고 요거 곱한 거 하니까 저 위에 걸 아래 걸로 나누면
뭐는 다 없어집니까? 요 적분 똑같죠. 요거 R에 대한 적분 똑같으니까 그건 지워지고 뭐가 나오냐면 2분의 1 플러스 H바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H바 이러는데 요 H바라고 하는 측정값, 이거 고유값이죠. 고유값 앞에 붙은 거, 이거 옆에 붙은 게 바로 뭐였어요? 요걸 측정할 확률이죠. 그리고 요 놈을 측정할 확률이 요거니까 플러스 H바를 측정할 확률은 뭐가 됩니까? 2분의 1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열심히 풀어가지고 요걸 구했는데 사실은 파동함수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파동함수의 요 놈은 측정값이 플러스 H바고 요 놈은 마이너스 H바고 요 앞에 개수가 똑같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요 놈 측정할 확률도 2분의 1, 요 놈 측정할 확률도 2분의 1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열심히 안 풀더라도 요 답은 문제에서 LZ가 측정값이 H 플러스가 될 H바가 될 확률이 뭐냐라고 하면 요 파동함수만 보고서 바로 2분의 1이다라고 대답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대답이 나오게 된 과정을 우리 통계적 해석에서부터 쭉 이렇게 구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B번 문제 풀어보기로 하겠어요. B번 가군동량 크기의 제곱의 기대값을 구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파동함수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요거 딱 볼 것 같으면 사실은 어떠냐면 이 파동함수는 가군동량의 크기로 할 것 같으면 요것도 L은 2짜리고 요것도 L은 2짜리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요것도 L은 2짜리의 고유 상태고 요것도 L은 2짜리의 고유 상태니까 요 전체가 뭐가 되겠어요? 요 전체가 L은 2짜리의 고유 상태가 되죠. 그러면 L은 2짜리를 측정하면 뭐가 되냐면 L 곱하기 L 플러스 1 H바 제곱이니까 L은 2면 2 곱하기 3 H바 제곱이니까 6 H바 제곱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 이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바로 알 수 있는데 이것도 한번 계산을 해보겠어요. 그래서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리 L 제곱에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푸사에다 L 제곱을 하면 아까 한 것처럼 앞에다 이렇게 하나씩 집어넣습니다. 그럼 이게 바로 뭐가 됩니까? 이게 바로 6 H바 제곱하고 요거 나오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6 H바 제곱 요거 나와서 어떻게 됩니까? 6 H바 제곱이 앞으로 빠지죠. 그래가지고 앞으로 빠지고 원래 파동함수가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우리 계산을 하면 어떻게 돼요? 요거 가지고 이제 앞으로 계산하면 L 요건 이렇게 돼서 요건 그대로 파동함수가 나왔으니까 요거 적분을 해가지고 양쪽 적분해서 그걸 또 나누면 그건 그냥 6H바 제곱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딱 보고서 요거는 L은 2짜리의 고유 상태니까 그때 기대값은 바로 6H바 제곱이 나올 거야 라고 하는 거 바로 아는 거나 똑같은 답이 나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동함수가 주어지면 고유값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기대값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하는 걸 봤습니다. 그 기대값을 볼 것 같으면 어떤 그 식으로 나오냐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물리량의 고유 상태가 기저인 돼서 볼 것 같으면 고유값 곱하기 파동함수와 고유함수 사이의 스칼라 곱의 제곱을 전부 더한 게 되죠. 그래서 파동함수와 그 고유함수, 그 고유값을 갖는 고유함수의 스칼라 곱의 제곱이, 절대값의 제곱이 바로 그 고유값을 주는 확률이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 기대값에 대한 통계적 해석으로부터 알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자역학 네 번째 문제는 이것으로 다 마치겠습니다.